반갑습니다. 양 바리스타입니다. 예. 오늘은 10번째 시간입니다. 커피 핸드드립에 관련돼서 커피 브루잉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오늘은 좀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커피 브루잉 커피, 뭐 똑같은 얘기입니다. 예. 저희가 커피 브루잉이라고 하는 게 좀 낯설죠. 예. 저희는 그냥 핸드드립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예. 손으로 이렇게 따라서 커피를 내린다라는 표현을 하죠. 뭐 추출한다? 예. 보통 에스프레소 머신으로는 커피를 추출한다는 표현을 하고, 핸드드립 커피 브루잉에서는 이제 커피를 내린다는 표현을 좀 즐겨 사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대부분 저희가 알고 있는 그 핸드드립이라는 표현은 일본, 아시아 쪽에서 사용하는, 일본하고 저희 나라 이런 쪽에서 좀 사용하는 표현이지 않는가. 핸드드립이라는 표현은 보통 이제 커피 브루잉, 브루잉 커피, 그럼 뭐 푸어오버, 뭐 이런 표현을 합니다. 언젠가 근래에 외국 손님이 저희 카페에 오셔가지고 저희 이렇게 안내문을 이렇게 붙여놓으니까 그걸 보시더니 오버푸어 이렇게 막 하시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 그쪽 지역에서는 이제 그런 표현을 좀 즐겨 쓰는, 일반적으로 사용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랬을 때 커피 브루잉이라는 것은 이제 커피를 내리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에스프레소 머신으로, 우리 카페에 있는 기계 에스프레소 머신으로 에스프레소를 내려서 뭐 물을 희석해서 먹으면 아메리카노가 되고, 우유를 섞으면 라떼가 되고, 거기에 뭐 카라멜을 넣으면 뭐 카라멜 마키아토가 되고, 그죠? 우유를 조금, 거품을 조금 더 넣으면 카푸치노가 되고, 뭐가 되고, 뭐 바닐라 시럽 넣으면 바닐라 라떼가 되고, 이제 쭉 이제 연결이 되죠. 그렇게 만드는 커피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저희가 계속 얘기하고 있는 핸드드립 커피 브루잉, 손으로 내리는 방법,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게 맛있다, 어떻게 마시는 게 더 좋다, 이런 거는 조금 사실 정의 내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저도 뭐 오래되진 않았지만 다양한 커피를 경험을 하면서 늘 느끼는 거지만 어떤 커피든지 다 맛있습니다. 에스프레소 머신으로 내린, 블렌딩된 원두들 몇 가지를 가지고 블렌딩해서 머신으로 내린 커피, 그것도 좋습니다. 다양한 커피의 풍미를 느낄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한 가지 원두로 이용을 해서 뜨거운 물을 부어서 핸드드립 커피 브루잉으로 마시는 커피, 그것도 맛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뭐 늘 사용하는 표현이지만, 슈트를 입었을 때의 멋짐, 저는 바뀌지가 않죠. 슈트를 입었을 때의 멋짐이 있고, 한복을 입었을 때 또 단아한 멋짐이 있습니다. 우아함이 있죠. 그런 차이입니다. 저는 본질은 바뀌지 않지만 제가 어떤 옷을 입느냐에 따라 보여지는 그런 모습들은 좀 다른 거죠. 제가 느끼는 만족도도 다르죠. 그런 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머신 커피도 좋고, 핸드드립도 좋고, 뭐 믹스 커피도 좋고, 뭐 다 좋죠. 근데 저희는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건 핸드드립 커피 브루잉 커피니까 이제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물하고 커피하고 저희는 그 두 가지 요소로 커피를 추출을 해냅니다. 그랬을 때 커피 브루잉은 분쇄를 해가지고 뜨거운 물을 붓죠. 그렇게 됐을 때
커피를 우리가 마셨을 때 느끼는 그 유효 성분은 30% 정도만 추출이 되고 그걸로써 우리는 커피를 즐긴다고 얘기를 합니다. 에스프레소 머신에서도 마찬가지죠. 커피를 뭐 원샷을 내리던 투샷을 내리던 7g을 쓰든 14g을 쓰든 하여튼 저희가 추출을 해서 커피를 마실 때 100% 추출을 다 하지 않는다고 하죠. 뭐 한 20% 내외? 커피 추출 성분은 20% 내외로만 추출이 돼서 그것만 즐기는 거라는 거죠. 예, 나머지 80%는 그대로 남아 있어서 버려지는 거죠. 예. 커피 브루잉도 마찬가지입니다. 커피 브루잉도 30% 정도의 커피 유효 성분만 추출해서 저희는 즐기는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그랬을 때 참 쉽지 않습니다. 물의 온도도 중요하고 커피의 특성도 중요하고 로스팅의 배전도도 중요하고 로스팅된 날짜도 중요하고 예, 물의 양도 중요하고 물의 양을 이렇게 일관되게 일정하게 물의 흐름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고 예. 그런 것들이 이상적으로 잘 배합이 됐을 때 맛있는 커피 한 잔이 추출이 된다고 합니다. 우리는 그 방법을 지금 알아나가고 있는 거죠. 예. 그랬을 때 기본적으로 커피는 산미를 베이스로 합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예. 산미 없는 커피도 뭐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산미를 기본적으로 합니다. 예. 그랬을 때 너무 신맛이 난다든가 신맛이 너무 없다든가 그랬을 땐 우리가 핸드드립 이 과정에 변수를 조정을 해야 됩니다. 그 변수, 경우의 수를 조정을 해서 내 입에 잘 맞는 커피를 추출하는 게 관건입니다. 예, 그랬을 때 가장 첫 번째로 지금 저희가 생각해야 되는 건 추출 시간입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짧게는 1분 30초에서 보편적으로 3분 정도의 시간을 얘기를 합니다. 근데 3분을 이건 뭐 제 경험인데요. 3분을 추출할 땐 커피 온도가 조금 낮아지는 경우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추출된 커피를 다 내렸을 때 3분이 지나게 되면 90도 초반에서 물을 붓기 시작을 했을 때 커피가 내려지는 과정에서 3분이 지나면 온도가 너무 좀 떨어집니다. 그것 때문에 컵 데우기를 해놓고 있죠. 보편적으로 해놓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커피를 추출할 때 그 밑에 서버 밑에 또 열원을 제공을 해서 열을 제공을 해서 조금 온도를 계속 올려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다 제쳐두고 제 생각에는 한 2분 초반대에 마무리를 짓는 게 어떤가, 이건 제 의견입니다. 예. 그랬을 때 조금 좀 적당하게 컵 데우기에서 좀 컵의 온도도 좀 따뜻해지고 한 2분 한 2~30초 내에 마무리 져서 예, 딱 해서 마시는 게, 그렇게 되면 한 70도 초반대에서 마셨을 때 아주 따뜻한 맛있는 커피 한 잔이 완성되지 않나. 결국에는 추출 시간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추출 시간이 커피 가루와 뜨거운 물이 만나는 시간이 길면 또 짧으면 그러니까 적당한 선을 저희는 찾아야 됩니다. 예. 그 변수를 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그 변수를 저희가 찾아내죠. 개인별로 찾아내야죠. 예. 그랬을 때
쓴맛이 좀 덜하다 할 때는 조금 더 추출 시간을 좀 오래 가지면 쓴맛이 조금 더 강하게 나오겠죠. 그 다음에 산미를 조금 더 느끼고 싶다 그러면 조금 짧게 끊으면, 너무 짧게 끊으면 안 되겠죠. 추출 시간을 약간 줄이면, 그러면 또 산미가 좀 도드라지죠. 왜냐? 저희가 커피 핸드 드립을 할 때 보통 뜸 들이기를 하고 한 4회 정도 1차, 2차, 3차, 4차로 마무리를 짓습니다. 그랬을 때 뜸 들이기하고 1차 초반에 과일 맛이라든가 산미, 그러니까 커피가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미분, 유효 성분들이 그때 추출이 됩니다. 그리고 후반부로 가면 갈수록 커피가 거의 다 추출이 되고 3차, 4차 물 붓기는 거의 뭐 양 조절하는 그 정도의 개념이죠. 그리고 그 이후에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쓴맛이 도드라집니다. 불필요한 맛이 좀 또 많이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그 시간이 좀 중요합니다. 그리고 커피하고 뜨거운 물이 맞닿아 있는 시간, 추출 시간, 그거에 의해서 커피의 맛이 전반적으로 결정이 된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명확하게 느껴보고 싶다 그러면 핸드드립 기구를 다른 것들을 사용을 해서 비교를 해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리오하고 칼리타는 사실 뭐 약간의 차이가 있긴 있지만 그거보다는 방식이 전혀 다른 클레버, 그죠? 클레버하고 하리오하고 비교를 해보시면 선명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제 유튜브에 클레버 사용 방법들도 올라가 있으니까 참고를 해보시고, 그 다음에 또 이 강좌에서, 핸드드립 강좌에서 또 클레버도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그래서 하리오 드리퍼하고 클레버 드리퍼를 이용을 했을 때 그게 어떤 차이냐면 뜨거운 물이 커피 가루하고 만나는 시간의 차이입니다. 하리오는 쭉 빠져 내려가는 속도가 빠르죠. 근데 클레버는 뜨거운 물하고 커피 가루하고 맞닿아 있는 시간이 보통 2분에서 2분 30초 정도 딱 우려내는 거죠. 쉽게 얘기를 하면. 그리고 추출해냈을 때 그 두 개의 맛을 비교를 해보면 아주 선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추출 시간에 의해서 커피 맛이 어떻게 결정이 되는가, 그거에 대해서 기구를 그렇게 비교를 해서 경험을 해보실 수 있다는 것. 그 다음에 원두의 분쇄도에 따라 또 맛이 또 바뀝니다. 극단적인 예로 이제 에스프레소 머신에서 사용하는 커피 분쇄도가 있습니다. 아주 곱죠. 그리고 핸드드립은 좀 두껍습니다. 에스프레소 머신용에서 사용하는 분쇄도보다 두껍죠, 상대적으로. 그러면 극단적인 이제 두 가지로 예를 들면, 이것도 강좌를 진행을 하면서 변수에 의한 차이가 어떤 차이를 가져오는지 시연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해보시면서 느끼실 수 있는 부분이니까 아주 곱게 분쇄도를 곱게 갈게 되면 물하고 뜨거운 물하고 커피 가루가 만나는 그 면적이 많아지죠. 반대로 굵게 분쇄된 원두는 물하고 만나는 면적이 적습니다. 무슨 차이가 있냐면 굵게 분쇄된 원두에 뜨거운 물을 부으면 물 빠짐이 빠르죠. 물 빠짐이 빠르다는 얘기는 커피의 성분이 추출된 비율이 적죠. 그렇기 때문에 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대로 곱게
분쇄된 커피 가루에 뜨거운 물을 부으면 투과율이 현저히 떨어지겠죠. 너무 곱게 갈면 물이 빠져나가질 않습니다. 예. 그러면 커피 내리는 시간이 길어지겠죠. 그러면 진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엔 추출 시간하고도 비례가 되는 거죠. 원두의 분쇄도에 따라서. 예. 그래서 본인이 희망하는 적당한 원두의 분쇄도가 또 중요합니다. 예. 변수 중에 하나입니다. 중요한 변수 중에 하나입니다. 그것도 저희가 선택을 해야 됩니다. 예. 그 다음에 온도입니다. 물의 온도. 너무 뜨거운 물, 100도에서 온도를, 물은 100도에서 끓죠. 그 끓은 물을 직접 뜨겁게 커피를 내리는 게 좋다고 해서 뜨거운 물을 내리게 되면 신맛이 우러러 나옵니다. 결코 좋은 선택은 아닙니다. 예. 그리고 너무 낮은 온도에서 또 뭐 예를 들어서 80도 초반대라든가 여기서 또 커피를 내리면 또 우리가 원하는 맛이 안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90도 초반대의 온도의 물을 사용하는 것이 또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90도 초반대, 중초반대, 95도에서 90도 초반대, 뭐 조금 더 간다면 80도 후반대, 88도 이상, 그 정도에서 사용을 했을 때 한 2분 내외, 2분에서 2분 초반대에 핸드드립을 끝내면 한 70도에서 한 60도 사이에 커피가 완성이 될 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 데우기 한 컵에 따라서 마시면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가장 적당한 온도의 커피가 완성이 된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100도에 가까운 뜨거운 물을 사용할수록 신맛을 우려내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95도 이상의 물을 사용하는 것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결국에 적당한 온도 90도 초반대에 물을 사용하는 것도 중요하죠. 그리고 지금까지 말씀드린 추출 시간, 그리고 원두의 분쇄도, 그 두 개를 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물을 일정한 굵기로 물을 공급을 해주는 것, 그런 것들의 변수를 우선적으로 조정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물의 온도로 조정을 해서 물의 온도의 변수를 경우의 수를 가지고 조절을 해서 물 완성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조금 다른 얘기지만, 커피 브루잉이라는 건 커피를 우려낸다는 뜻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또 하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건 콜드 브루. 아시는 것처럼 찬물을 가지고 오랜 시간 동안 우려내는 방식인데 장단점이 있죠. 근데 거기에 이제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맛이 좀 많이 다르죠. 왜냐하면 커피 가루들이 뜨거운 물을 만나면서 내는 커피의 기본적인 풍미와 찬물의 커피 가루를 우려내서 만들어지는 커피하고의 근본적인 좀 차이가 있습니다. 뜨거운 물을 통해서 우려내지는 커피의 성분이 있습니다. 근데 콜드브루에서는 그 성분을 추출할 수가 없죠. 찬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커피 브루잉 차원에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집에서 이용해서 커피를 만들어 먹을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지만, 지금 얘기하고 있는 핸드드립 뜨거운 물로 커피를 내리는 커피 브루잉 방식에서는 전혀 다른 맛을 낼 수밖에 없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저희가 생각을 해야 될 거는 아주 차 다도 그런 것처럼 아주 그냥 그 규칙적인 그런 방법으로 커피를 내리는 방법을 우리는 일상적으로 생각을 하죠. 그렇지만 대중적으로 커피 우리는 방법 중에 하나는 푸어오버라는 방식이 있습니다. 예. 거기에서는 좀 한 가지 좀 특징적인 게 무엇이냐면 스틱이라든가 스푼으로 커피 가루를 이렇게 휘 저어줍니다. 예. 뜸 들일 때 휘 저어준다거나 뭐 1차, 2차 물 붓기 하고 난 다음에 스틱으로 휘 저어주죠. 그랬을 때 실제로는 일반적으로 핸드 드립을 했을 때 추출되는 커피의 풍미와 푸어오버를 하면서 그 와중에 휘 저어주는 방식을 가미하는 것, 두 가지 방식을 비교해 본다면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예. 한번 휘 저어주는 게 커피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맛을 조금 더 본질적으로 추출해 내지 않나. 그 방법도 또 계속 실습으로 진행을 할 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본인이 집에서 핸드 드립을 해서 푸어오버를 한번 드셔보십시오. 그러면 일상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핸드 드립하고 푸어오버 방식 그 사이에 스틱으로 몇 번 휘 저어서 내리는 커피와의 풍미 직접 한번 비교를 해 보십시오.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예. 상당히 맛있고 만족도가 굉장히 높으실 겁니다. 예. 그 다음에는 이제 그 본질적으로 원두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죠. 예. 보통 아까 앞전에 얘기한 것처럼 저희는 아마 중배전한 원두를 많이 드시게 될 겁니다. 일반적으로. 예. 근데 약배전, 중배전, 강배전 이제 큰 단락을 이렇게 세 개로 나눴을 때 강배전한 원두가 커피 추출할 때 조금 더 용이하게 추출이 됩니다. 왜냐하면 약배전을 한 건 덜 구웠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생두가 굉장히 딱딱합니다. 이로 입안에 넣고 깨물어도 생두가 쉽게 깨지지 않습니다. 굉장히 단단합니다. 근데 그게 로스팅을 하면서 열에 반응해서 이 기공이 그 안에 기공들이 열리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로스팅한 거를 딱 씹어 먹으면은 과자처럼 크래커처럼 바사삭 하고 깨지는 거, 쉽게 깨지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더 구우면 로스팅이 더 되니까 더 쉽게 깨지겠죠. 그 얘기는 커피 성분이 더 용해가 잘 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약배전한 거는 커피 추출되는데 좀 성분들이 좀 덜 나오겠죠. 그리고 신맛이 좀 많이 나오겠죠. 그리고 강배전된 건 쓴맛이 좀 많이 나오겠죠. 그렇기 때문에 강배전된 커피 원두를 사용을 할 땐 추출 시간을 너무 길게 하거나 그 다음에 원두를 너무 곱게 갈거나 분쇄도를 너무 곱게 한다거나 그 다음에 너무 뜨거운 물을 사용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강배전한 원두라면 뭐 극단적인 예를 든다면 코스타리카 같은 경우는 반대로 하면 되겠죠. 이 강배전된 원두라면 코스타리카처럼 그러면 추출 시간을 조금 짧게 한 2분 초반대 그리고 중간 정도로 갈아서 분쇄도를 중간 정도로 했다면 중간보다 약간 굵게 분쇄를 해서 그 다음에 90도 이상의 물보다는 80도 중후반의 물을 사용하는 게 조금 더 맛있는 커피를
추출하는 방법이겠죠. 그죠? 네, 지금 말씀드린 건 강배전, 다크 로스팅된 원두일 경우. 그러면 반대로 약배전된 원두, 뭐 예를 들어서 시다모라든가 뭐 에디오피아 계열이겠죠. 예. 그런 원두를 사용할 때는 또 반대로 하면 되겠죠. 분쇄도를 조금 곱게, 그죠? 예. 그리고 시간을 조금 길게, 한 2분 30초 이상, 2분 3, 40초, 그죠? 그리고 90도 한 중반 정도 조금 뜨거운 물을 사용을 하는 게 좋습니다. 약배전된 거니까. 그렇죠? 예, 그렇게, 그러니까 이러한 변수들은 경험에서 나오는 것들입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을 참고를 해서 그런 상황들을 좀 섬세하게 확인을 해서 그런 것들에 맞춰서 변수들을 좀 생각을 해가지고 핸드 드립을 해서 한번 드셔보십시오. 그래서 내 입맛에 맞는 것들을 거기서 찾으시면 됩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원두 얘기가 나오면 빠질 수 없는 게 로스팅한 날짜가 또 중요합니다. 배전도도 중요하지만 앞에 설명 말씀을 드린 것처럼 로스팅 된 지가 오래된, 그러니까 보통 얘기하는 보름 이상 된 원두들은 이런 풍미들이 또 많이 떨어지죠. 예.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한 열흘 이내에 로스팅 된 원두들을 사용을 해서 핸드 드립을 해서 드시는 게 효율적이죠. 한 잔을 내려도 맛있죠. 예. 그 날짜가 너무 지나면 사실 살릴 수가 없습니다. 산화가 되는 거니까. 예. 산화가 되는 건 이제 부패가 된다는 얘기죠. 예. 부패가 된다는 얘기는 풍미가 다 날아간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계속 말씀드리지만 제한된 시간 내에 그 음식을 섭취를 하는 게 또 중요하니까요. 예. 그거를 꼭 참고하십시오. 그 다음에 저희가 또 알아봐야 될 거는 이제 또 필터입니다. 필터. 예. 필터에 따라 또 맛이 또 많이 달라집니다. 무슨 얘기냐면 대표적으로 종이 필터를 많이 쓰죠. 저희는 그죠. 하리오라든가 칼리타라든가 뭐 고노, 그죠? 예. 다 종이 필터를 많이 쓰실 겁니다. 그런데 스텐 필터가 또 있습니다. 예. 그리고 융 필터도 있습니다. 예. 이게 무슨 얘기냐면 맛이 다 다릅니다. 예. 드리퍼에 따라서 맛이 또 다르고 필터에 따라 또 맛이 다릅니다. 예. 필터가 걸러내는 기능이 좀 다 다르죠. 예. 융 필터는 사실 일반적으로 사용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융 필터를 관리하기도 어렵고, 융 필터는 일단 빼겠습니다. 그래서 극단적으로 두 개를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종이 필터하고 스텐 필터입니다. 예. 종이 필터는 일회용이죠. 예. 그리고 스텐 필터는 반영구적이죠. 물에 헹궈서 계속 쓰면 되죠. 예. 종이 필터 같은 경우는 아주 미세한 그 커피 성분까지 걸러내죠. 워낙 그 망이 촘촘하죠. 종이 필터는. 그렇기 때문에 맛이 클린합니다. 깨끗합니다. 예. 그리고 아주 산뜻하죠. 예. 반면 스텐 필터 같은 경우는 걸러내는 그죠? 이 망이 큽니다. 그래서 나중에라도 혹시 이제 그 스텐 필터를 사시게 되면 그 두 개의 맛은 같은 하리오일지라도, 같은 하리오 드리퍼일지라도 맛은 전혀 다릅니다. 이쪽은 막 그냥 굉장히 풍부합니다. 예. 커피가 가지고 있는 그 오일 성분이라든가 미분 이런 것들이 거의 그냥 추출이 다 되는 방식이죠. 예. 망이 크다 보니까. 예. 그렇지만 종이 필터, 같은 원두, 같은 물의 양, 같은 온도, 뭐 같은 상황에서 두 개를 똑같이 내려보면 내리는 속도도, 커피가 내려지는 속도도 워낙 다릅니다. 이쪽이 훨씬 빠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스텐 필터를 사용을 할 때는 원두 분쇄도 조절을 또 좀 미세하게 좀 해야 됩니다. 예, 이쪽은 그냥 물 빠지듯이 쭉쭉 빠집니다. 스텐 필터는. 예, 종이 필터 같은 경우는 걸러내는 기능이 워낙 촘촘하기 때문에 빠지는 속도가 좀 상대적으로 스텐 필터에 비하면 조금 느리죠.
그러니까 맛이 전혀 다르죠. 그 필터도 생각을 한번 하셔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커피의 취향이 어떤 커피를 내가 선호하는지를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누가 만들어주는 게 아니고, 핸드드립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저희가 이제 진행하는 내용들은 뭐냐면, 내가 내 자신이 맛있는 커피 한 잔을 만들어서 손수 마시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누차 말씀드리지만, 내가 어떤 취향의 커피를 갖고 있는지, 어떤 커피가 내 취향에 맞는지의 기준을 분명히 갖고 계셔야 됩니다. 신맛의 버라이어티함을 선호하는지, 조금 구수한 맛을 선호하는지, 그 다음에 한 모금 마셨을 때 캐자 계열처럼 여러 가지 향 풍미들의 재미를 선호하는지, 이런 것들을 구분을 해야지 조금 더 재밌게 즐길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원두를 샀는데 내가 내렸는데 내가 원하는 맛이 아니라, 그러면 또 스트레스 받잖아요.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여러 가지의 원두를 경험을 하시고, 그 안에서 내 취향에 맞는 것들을 찾으셔야 됩니다. 꼭 시간을 가지고 그 부분은 먼저 선택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서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겠죠. 가공 방식, 이 앞에도 설명을 드린 것처럼 내추럴 방식, 워시드 방식, 세미 워시드 방식, 뭐 훌링 방식도 있죠. 다양합니다. 각각의 가공 방식에 따라 커피의 풍미가 또 천차만별입니다. 다 다르죠. 원산지별로, 농가별로, 가공 방식별로, 뭐 분쇄도 별로 다 맛이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어떤 커피를 마실 것인지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커피를 결정을 하고 난 다음에 내가 원하는 풍미를 어떻게 만들 것인지 몸에 익히셔야죠. 말은 쉬운데 이게 몸에 익히는 거는 또 좀 다른 능력입니다. 자, 지금까지 알아본 것처럼 핸드드립이라는 건 뜨거운 물을, 커피 원두를 뜨거운 물하고 뜨거운 물을 얹어서 이렇게 내리는 방식입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얘기한 이런 변수들에 의해서 내릴 때마다 맛이 굉장히 다양해집니다. 그리고 내 기분, 내가 커피 한 잔 딱 마실 때 이 상황에 따라 이 커피의 맛도 굉장히 좀 달라지죠. 극단적인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요즘처럼 날씨가 조금 후덥지근할 때 한 30분 정도 걷고, 뭐 점심 먹고 예를 들어서 걷고 들어왔다, 사무실에 들어왔다, 안 그러면 집에 들어왔다, 걸어서 30-40분 걸어서 들어왔다, 그러면 이제 갈증이 나죠. 그때 커피를 한 잔 마시면 그때 마시는 커피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나른하게, 주말에 조금 푹 잠을 주무시고 좀 아주 기분 좋게 개운한 기분으로 커피를 한 잔 내려서 마시는 거하고 똑같은 커피인데 느끼는 감정은 전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커피를 언제 마시느냐, 어떤 상황에 마시느냐,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좀 차분하게 커피를 한 잔 마시는 게 좋죠. 핸드드립이 주는 감성이라는 거는 마실 때마다 꼭 묘한 차이가 있는 그 재미가 있습니다. 그게 아주 매력이죠. 그리고 또 하나가 사용하는 커피 기구에 따라 하리오, 칼리타, 뭐 케맥스, 그죠? 모카포트, 프렌치 프레스, 다양한 기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기구를 사용하느냐에 따라 또 맛이 또 전혀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내가 만들어 먹는 그런 재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프레소 머신으로 일정하게 먹는 재미도 있고, 그거는 또 거기에 따른 또 맛이 있죠. 그리고 핸드드립은 핸드드립에 따른 또 맛이 있습니다. 그 차이가 굉장히 선명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핸드 드립을 일단 즐기시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으로 드리퍼 있으셔야 되고, 드리퍼에 맞는 종이 필터, 안 그러면 뭐 스텐 필터에는 종이 필터가 필요 없겠지만 하여튼 필터가 필요할 거고, 그리고 드리포트, 물주전자, 그죠? 그게 필요합니다. 원두가 필요하겠죠.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은 시중에 한 10,000원 중반대, 예, 그 정도면 구입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예. 그리고 타이머하고 저울도 좀 필요합니다. 예. 그거 없이 커피를 내리는 것도 문제가 뭐 아주 심각하진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변수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잡아가는데 도움이 되는 도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울하고 타이머도 좀 저렴한 거, 비싼 거 사실 필요 없습니다. 저렴한 거 좀 준비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커피를 갈아주는 그라인더도 하나 필요합니다. 뭐 이렇게 수동으로 하는 것도 있고, 요즘은 그냥 한 4-5만 원짜리 자동 그라인더도 있습니다. 근데 제 개인적으로는 그냥 자동 그라인더 하나 사시는 게 한 4-5만 원, 5-6만 원 주고 하나 사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커피가 분쇄가 되는 것도 또 중요합니다. 이 손으로 하는 것보다. 그리고 또 뭐 한 1-2만 원대 좀 저렴한 전기 그라인더, 저도 이제 사용을 하고 있지만 좀 균일성이 떨어집니다. 분쇄를 할 때 그것도 입자도 중요하거든요. 분쇄되는 입자도 중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동도 좋지만, 그다음에 뭐 1-2만 원짜리 전동 그라인더도 좋지만, 제가 생각할 때 한 4-5만 원짜리, 왜냐하면 뭐 저희가 지금 이렇게 준비를 하면 앞으로 쭉 계속 핸드 드립을 해서 마실 테니까 그 정도 투자는 뭐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균일하게 그라인딩이 돼야지 또 맛이 또 좀 균일하게 또 납니다. 풍미도 충분히 잘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분쇄도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라인더도 좀 가급적이면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리고 일반적으로 저희가 추출을 할 땐 1대15, 1대17, 뭐 1대20, 뭐 이런 표현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원두 1g을 사용을 할 때 추출하는 양을, 커피 내리는 양을 1대15 그러면 원두 1g에 커피는 15ml, 안 그러면 15cc, 그죠? 액체니까요. 그러면 보통 10g을, 원두 10g을 쓰면, 그죠? 1대15 조금 진하게 내린다 그러면은 150ml, 그죠? 그 다음에 뭐 본인의 취향이죠. 뭐 170ml, 이렇게 내릴 수 있죠. 요 비율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0g의 원두를 썼는데 250g을 내린다. 이거는 좀 말이 안 됩니다. 너무 옅어지죠. 그러면은 뭐 거의 숭늉 맛 나게 됩니다. 또 반대로 20g을 썼는데 100ml만 내린다. 그럼 굉장히 진합니다. 거의 에스프레소급이죠. 또 그거 가지고 핸드 드립으로 해서 라떼를 만들어서 마셔도 맛있습니다. 그것도 나중에 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인 비율은 1대15, 1대17, 그죠? 원두 1g에 커피 추출 15ml에서 17ml. 그래서 20g을 쓴다. 그럼 보통 한 300ml 정도 내립니다. 원두를 20g을 쓰면 추출할 때 한 250에서 한 300ml 정도 내립니다. 그래서 아무를 좀 약하게 먹고 싶다 그러면 한 350, 원두를 줄인다거나 양을 늘린다거나, 그런 비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핸드 드립을 할 때 이렇게 뜸들이기, 처음에 물을 부으면 커피 돔이라고 하죠. 이렇게 돔이 이렇게 이쁘게 올라옵니다. 그런 거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 경우에 돔이 안 올라오는 경우도 있고 돔이 올라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해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면 맛이 있다 없다, 좋은 원두다 아니다 하고는 별개 문제입니다. 로스팅된 기간의 문제죠. 그건. 원두를 당일 로스팅한 원두를 구입을 했을 때 그 다음날 구입 받게 되죠. 그래서 핸드 드립을 했을 때 뜸들이기를 물을 내리면 돔이 올라옵니다. 가스가 그 안에서 물을 만나서 가스가 같이 반응을 해서 올라오면서 물기를 터주는 거죠. 그래서 부 올라옵니다. 그런데 그게 보름이 지났다, 원두가. 그러면 가스가 벌써 다 빠졌기 때문에 뜨거운 물을 부어도 뜸들이기를 해도 이 돔이 형성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돔은 로스팅 날짜하고 연관성이 있습니다. 근데 보통 돔이 올라오는 게 좀 신선하다고 보죠. 또 맛이 있습니다, 사실. 오래된 원두 같은 경우 보름 지난 거 암만 물 갖다 부어도 잘 안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물 붓기의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뜸들이기 하고 1차, 2차, 3차, 4차 해서 마무리하는 방법이 있고, 그렇게 핸드 드립해서 마무리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간헐적으로 주기적으로 계속 조금씩 물을 계속 내려주는 방식이 있습니다. 또 반대로 뜸들이기 하고 난 다음에 한 번에 물을 쫙, 물의 양을 조절해 갖고 한 번에 1차로 또 끝내서 내리는 방식이 있습니다. 맛이 또 다 다릅니다. 그거는 이제 또 본인이 선택하시기 나름입니다. 그래서 뭐 한 가지 방식으로만 다도처럼 뭐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커피를 만드는 사람에 따라서 방식이 다 다릅니다. 그리고 그래서 내 입맛에 이렇게 하는 게 맛있다 그러면 그게 정답입니다. 남들이 이렇게 한다고 그래서 꼭 그걸 따라 할 필요가 없습니다. 특히 이제 핸드 드립을 하시다 보면 이제 조금 더 지나면 이제 기구 설명하고 뭐 해서 하리오서부터 이제 실습을 들어갈 텐데, 물 붓는 물줄기의 두께하고 회전하는 속도하고 이런 거에 굉장히 민감하십니다. 그래서 한번 물을 몇 미리를 부어야 되는가도 굉장히 많이 궁금하실 겁니다. 근데 일반적인 틀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틀이 정답은 아닙니다. 제가 누누이 강조하지만 본인 입맛에 맞는 방식을 찾으시게 됩니다. 찾아집니다, 하시다 보면. 그렇기 때문에 그냥 저희는 가이드만 해드리는 거죠. 큰 틀을 이렇게 이런 단락에 의해서 커피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계속 저희는 이제 트레이닝을 시켜드리는 거죠. 그러면서 본인이 직접 하면서 본인의 방식이 나오고 본인의 룰이 나옵니다. 그걸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저희가. 그래서 뭐 지금 뭐 말은 길고 뭐 막 그 복잡하고 어려운 얘기들도 많이 나오는데 그냥 일단 요건 들어만 두십시오. 이걸 다 기억하고 그러기에는 조금 너무 한계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계속 진행될 때마다 중요한 사항들 꼭 짚고 넘어가야 되고, 반드시 이 순서를 거쳐야 될 아주 중요한 사항들은 제가 계속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랑 같이 핸드 드립을 진행하시다 보면 그런 내용들, 중요한 내용들은 몸에 분명히 있게 되실 겁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렇습니다. 오늘은 커피 브루잉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일단 개략적으로 설명을 한번 드려봤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는 핸드 드립 기구에 대해서 몇 가지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장단점들을 비교를 해드리고, 그거에 대해서 뭐 생소하신 것도 있으실 거고 늘 봐오셨던 것도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그거 한번 같이 확인 한번 해보시죠.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